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미국 이란 이슈가 증시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증시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증시에 어떻게 반영될 건지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미국 이란의 이슈는 한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오늘 내일 하던 이슈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던 이슈라는 것을 미리 알아주셔야 하고요. 이게 시작이 언제였느냐? 진짜 오늘 내일 몇 년 전이 아니라 1900년대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가 아니라 미래까지도 계속 이어질 내용이라는 거. 중간중간에 이러한 이슈가 발생되면서 최근에 관련 시세가 났었죠. 요거는 5일 시세와도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반영이 된다. 왜냐하면은 산업의 전반부가 다 석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차를 움직이는 것도 그리고 기계를 움직이는 것도 모두 다 석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 원재료 역시도 석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국내 증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오일 가격 유가가 뛰면 뛸수록 이득을 보는 업종도 있지만 그보다 수익을 보는 이득을 보는 업종보다 손실을 보는 업종이 정확히 말해서는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런 업계가 더 많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슈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슈, 명분이 발생하고서 증시에 반영되는 경우와 그리고 증시가 갑자기 움직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움직인 것인지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 해석이죠. 두 번째 경우는. 해석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맞다. 미국과 이란의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앙숙의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어느 한쪽이 진짜 패망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지 않는 이상 계속될 이슈다. 이번에 그럼 이슈는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질문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현재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단체가 이 단체가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단체가 끝나게 되면은 이슈도 끝나게 된다 라는 거. 근데 그 수순에 도달을 했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 오늘 증시에 나온 뉴스 중에 요게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수위에 최고 수위에 도발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1월 7일 3시에 오후 3시에 말을 하게 되죠. 그에 이어서 미국도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군사도 이미 근처에 대기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폭격기를 미리 띄우면서 이란이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이란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유혈 사태를 감안하면서 요거를 감수하면서 도발 진행. 이게 왜 도발이라고 보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란이 핵 기술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성에 성공해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 일부에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실제로 뭐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 핵무기를 미국 본토에 투하시킨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거는 갈 때까지 간 거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적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란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원천 봉쇄가 가능한 상태이고 이란 주변에서만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요 인근을 넘어서 미국까지 공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의가 지금 기울여지고 있는 것은 인근 국가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부대. 요게 핵심이고요. 이란은 지금 현재 인근 국가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실시하게 되면은
바로 확인하고서 공격 시작지, 미사일 발사 위치, 발사한 곳을 찾아서 즉각적으로 타격을 하겠죠. 폭격기가 실시될 수도 있고 폭격기가 직접 폭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이 사태를 진두지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걸 진행하느냐, 어떤 거긴요. 또 드론 암살을 실시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것이 변동을 보이느냐, 이란이 세계적인 원유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뛴다라는 겁니다. 원유 가격이 뛰게 되는데, 원유 가격이 뛸 때마다 금값이랑 엔화 세 가지가 동시에 뛴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엔화와 금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자국 통화로, 그 해당 국가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만국 공용 통화로 점쳐지면서 안전자산 시세가 오르게 됩니다. 달러가 이번에 제외된 것은 미국이 타격을 입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빠진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말이 안 되죠. 왜? 미국이 패배할 일이 없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달러도 포함된다. 그러면 총 4가지 시세가 상승을 하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이제 골드, 금 시세가 오르게 되면은 금 관련주가 뛰는 것이고, 이게 엘컴텍이었고요. 그리고 유가가 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유가 관련주, 많은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달러는 따로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대신에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수가 하락하죠. 환율 부담 때문에요. 그리고 엔화는 뭐 골드나 금이랑, 골드나 아니면은 달러와 같은 거니까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 시세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1시 30분, 아니죠, 1시 30분이 아니죠, 오후 3시부터 갑자기 널뛰기를 시작했고,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엔화와 국제유가 역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가 역시도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3시부터 널뛰기를 시작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뉴스가 이렇게 시세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증시는 오늘 강세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전일 하락폭의 절반 수준을 회복을 해줬는데, 이건 역시도 변동성이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구간은 그냥 변동성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무엇이긴요? 앞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결국에 이란은 숙청을 당한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이란과 북한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란은 오일머니를 통해서 자생이 가능한 국가이고요. 그러면서 장기전으로 돌입을 할 수 있죠. 실제로 군사적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피해 교환이죠. 상호가 피해를 입지 않고 계속해서 대치 상태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이란은 그렇게 나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 인근 국가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긴 하겠지만, 이미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취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겠지만, 북한은 전혀 없죠. 자생할 수 있는 근본이 없기 때문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란처럼 이렇게 싸움을 주도할 수가 없다. 즉, 미국은 북한을 그냥 성과용으로, 재선 성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가요. 이란은 실제로 주변 동맹국들한테, 그리고 그 동맹국들한테 영향이 끼치게 되면은, 사실상 동맹국은 석유 때문에,
석유 생산 때문에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맹국한테 타격이 입혀지게 되면은 석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미국 산업에도 일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가지고 미국이 계속해서 미군을 배치시키고 빼지 않고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대치만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든 해외 증시든 변동성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권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2200포인트가 다시 한번 박스권 최상단이 되겠고 넘사벽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선으로는 뭐 2100포인트까지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박스권. 그리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에 고가권을 유지하면서 꺾여져 내려오느냐 아니면 돌파하느냐에 대해서 갈림길에 서 있는데, 해석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장기화될 것이다. 이슈가 장기화될 것이고 증시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조금 아리까리하죠. 제가 보는 관점은 어차피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대통령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만약에 집권당이 바뀌게 되면은,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엄청난 경제정책의 변화가 온다. 손바닥 뒤집은 수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시가 요동을 칠 겁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하던 공화당의 트럼프는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복지를 추구하면서 겉으로 화합을 표출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를 깎아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과거 사례에서 볼 수가 있죠. 정확히 무엇이냐, 뭐 오바마 정권 때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긴 했었지만 오바마 정권 때 이어져 온 상승세보다 트럼프 정권 이후에 상승한 폭이 훨씬 더 가파르다라는 거. 2009년에서부터 2016년에 걸쳐서 1, 2, 3, 4, 5, 6, 7, 8년에 걸쳐서 올린 거를 단 3년 만에 올리잖아요. 요게 바로 트럼프 효과, 공화당 효과라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박스권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박스권이 유지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요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요 자리에서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 2015년, 2016년도와 같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제 근거이고, 요거는 결과가 중요치 않아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든 아니면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자리를 가져가든 어찌됐든 이러한 변동성은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이란 이슈, 이란과 미국의 충돌 이슈는 그냥 사전에 미리 나온 예고편 같은 거고, 결국에는 하락할 것인데, 조정이 나올 것인데 미리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어차피 국내 증시도 똑같이 변동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거는 역시 국내 증시 차트에도 나와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A 구간은 삼성전자 효과라서 빼고요. 그 전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났었다라는 거. 그거는 여기 A 구간에 나타났다라는 거. 변동성은 금방 회복이 되게 됩니다. 자꾸 3000% 빠지는데 다시 한번 결론을 내게 되면은 이번 증시 이슈도 결국에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해서 요인 암살에 성공하게 되면, 요인 숙청을 완료하게 되면은, 이슈의 발단지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주 역시도 하락하게 되는 거고, 증시는 차츰 정상화되기 시작한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미리 준비를 해봤어요. 요건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이란 이슈가 끝나더라도 시장 조정이 마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 조정이 진행될 때 움직일 만한 테마도 미리 예고편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원인 불명 전염병,
요거는 작년에 있었던 이슈랑 똑같죠. 작년 5월에 석유 이슈, 페르시아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었던 유조선 테러.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시작되던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나서 10월에 갔을 때에도 어떤 게 있었느냐? 돼지열병 잔파동과 그리고 펜벤다졸. 요게 잠깐 돌았었죠. 10월, 11월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이번 주 초반에 주말 지나고 나서 중국에 수출되는 인공지능용 소프트웨어를 팔지 말라고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중국 증시에는 일부 잠시 반영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용한 편인데 이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출연됐던 1월 6일에 출연됐던 윗꼬리, 요게 바로 요 이슈에 의해서 발생된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동맹국이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슈에서는 영향권 바뀝니다. 얘는 1차 합의 이후로 2차 합의를 기다리면서 본연의 흐름을 그려가고 있죠. 그에 반면에 이제 중국 영향권을 벗어난 한국은 미국 영향권에 다시 한번 들어갔고요. 이제 2200포인트가 맥스라고 봅니다. 마지노선이 아니죠. 넘지 못할 벽. 첫 번째로는 2150포인트가 잡혔고요. 두 번째로는 2120.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종적으로는 2080까지도 갈 수 있는데 요거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게 잡는 거고요. 요 조정 구간 2150포인트. 2150포인트를 깼다가 넘었다가 하면서 다음 포인트로 진행될 가능성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작년 초반에 있었던 이슈는 여기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입니다. 이란 이슈가 반영됐었던 거는 항상 그 달 내에서 빠르게 반복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반등도 그만큼 빠르게 진행했다라는 거. 1월 달에 잘 버틴다면은 종목들은 2월 달 들어서 더 생생한 생기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요 사이 구간에서 요 기간에서 시장 이슈와 걸맞는 테마구는 시장이 조정받든 말든 간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모습을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이쪽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은 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기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국내 증시는 이슈가 그냥 잠잠해지면은 박스권이 유지되면서 종목 개별 장세로 진행되게 된다. 대형주 역시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이 사이에 테마주들만 변동성을 보이다가 제 시세를 낼 거라는 거,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극동유화 이런 것들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대장은 다 눈치채셨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타 구간인 거고, 드라마틱한 추가 상승, 뭐 2배, 3배씩 더 가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어야 한다라는 거. 작년에 2018년도, 2019년도 전에, 2018년도에 허리케인 있을 때부터, 그리고 여기가 감산 효과, 그리고 이란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계가 있어요. 65달러 요거 넘게 되면은 더 갈 수는 있지만 거기가 최고점이 될 거라는 거. 참 어렵게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가슴 졸이면서 지금 구간에서 단타 진입하느니 그냥 보내주고 이 다음 거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흥구석이 오늘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15시에 뉴스 나온 거 보면서 여기 뛰는 거 봤는데 우와 싶다가도 장마감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는 거 보니까 역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최고다 라고 생각이 됐어요. 보세요. 이슈
15시에 나온 게 이슈였는데 그 전부터 미리 움직이거든요. 움직였다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 수준. 그리고 장 종료는 결국에는 6% 마감이었다는 거.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그런 구간이고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뭐 길면은 이제 일주일 안팎, 짧으면은 길면은 2주? 2주 안팎? 짧으면 일주일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석유 이슈가 끝나고 이란 이슈가 끝나고 증시 이슈, 증시 조정이 길어질 때 요 공백기, 요 사이 여기서부터는 반등이죠. 반등 전까지 나타날 이 공백기에서 어떤 걸 공략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시고서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란 이슈 뒷공문이 쫓아갈 때가 아니라 요 공백기 중간 갭을 채울 그런 테마를 찾아야 되는 시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 내용 있으면은 그리고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준비되면은 바로 또 영상으로 업데이트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